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수리논술의 이영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이라고 보다도 저번 강의죠. 저번 강의에서는 크기 통계 파트에서 이 선생님이 그거를 설명해 줬어요. 이 통계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헷갈리신 분은 선생님 그 강의로 들어가시고 이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통계가 이렇게 돼요. 통계 한번 대충 한번 개념만 한번 잡아볼게요. 이 통계에서 우리 통계에서 선생님하고 개념 잡았을 때 처음에 배워야 될 게 이 평균 이 개념 잡고 그러니까 분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무엇이냐를 선생님이 저번 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 요 연속확률 분포 요 개념을 배워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요것도 나중에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논술에서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부터 먼저 올려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것도 차례차례 개념에서 올려드릴게요. 항상 개념 강의는 앞에 개념이라고 먼저 적고 올리고 문제풀이는 그냥 올리면 되죠. 그냥 문제풀이는 대학별고사로 올리면 되는 거고 개념은 앞에 개념이라 쓰니까 그거 찾아서 되고 그 찾기가 지금 쭉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쭉 보시면 앞에 분야별로 쭉 하니까 분야별로 쭉 찾아보시면 개념자 쓰인 거는 쭉 하시고 오래된 거는 옛날에도 한번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심화시켜서 중간중간 개념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연속확률 분포, 여기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속확률 분포, 이제 정규 분포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표본이라는 표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통해서 2에 이렇게 X파 평균도 이렇게 불을 붙여요. V에 X파 이렇게 표준편차에 X파 이렇게 붙이는 표본을 통해서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뢰 구간. 신뢰 구간에서 얼마나 믿을 만하냐? 99%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이 신뢰 구간은 99 아니고 95, 무한대로 80% 신뢰 구간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요거하고 같이 가든지요. 아니면 동영상을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냥 요거 하나 따로 한 15분짜리 따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렇게도 올리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는 좀 우리가 선생님이 좀 다음에 올릴 거예요. 논술은 요거를 저번 때 개념 잡은 요거를 많이 볼 수 있고 이 표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 요것도 가끔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같이 제가 좀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오늘은 표본을 좀 이해를 해 볼게요. 오늘은 표본에서 표본의 개념. 그러면 처음에 표본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 볼게요. 표본의 개념. 그러면 이 표본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화된 게 2012년인가 13년도 수능 문제가 있어요. 제 그 문제는 이따 써드리면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구술 면접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이 뭐냐 이렇게 크기 개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표본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집단이 있는데 여기가 모집단이라고 해볼게요. 모집단. 지금 이 화면 찍을 때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얼마 앞두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뢰 구간이 아니라 지지율 했을 때 1등, 2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 민주당 이 당시 민주당 후보 이재명 몇 프로, 그 다음에 2위 야당이죠. 야당 윤석열 후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해볼게요. 이 모집단은 우리나라 한 5천만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근데 물론 5천만 중에서도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 3천 몇백만 되겠죠. 이 모집단에서 여기를 전부를 조사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돈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전수조사, 이거를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이 용어도 알고 계세요? 전수조사. 이거는 선거, 투표하는 당일날 전수조사가 되지 돈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보통 1000명 정도, 1000명, 많으면 한 2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뭐 더 많게는 한 3, 4천명도 가는데 보통 3, 4천명까지는 안 가요. 한 2000명에서 1000명, 2000명, 많아봐야 3000명 정도까지예요. 이 비용 때문에. 한번 이거 조사하는데 벌써 한 1억, 2억씩 쓰게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선거 개념으로 해서 모집단이라고 하고 얘를 어느 일정 부분 한 1000명이라고 해볼게요. 요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요 한 1000명을 요거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요걸 표본. 그 1000명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분야별로 뭐 나이별로 막 이렇게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고 요걸 표본조사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전까지 표본 말고 평균하고 분산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건 표본에서의 평균하고 분산이에요. 그래서 표본에서 평균을 우리가 2의 x를 쓰고 발을 붙이고 v의 x를 쓰고 발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니까 EX는 EX반은 EX하고 똑같고 VX는 n분의 VX다. 요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일단 한번 배운 학생은 이거 알고 모르는 학생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올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이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 1000명이라 하는데 이 표본의 크기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n이 2였었을 때 크기를 보통 n으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n이 3이었을 때 크기 개념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크기 2라는 거는 하나에서 두 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x1이라고 x2로 하고 2로 나눈 거고 n이 3이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라고 하는 게 크기 3의 개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또 논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크기 3, 4만 되더라도 벌써 이게 변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기 2가 제일 잘 나오고 혹시 크기 3도 어떻게 되냐면 나오면 상당히 산수가 쉽지가 않아요. 주사위를 해볼게요. 주사위를. 그러면 주사위가 6가지 경우니까 벌써 크기 2라니까 6개가 나오는 경우 따져 벌써 36개가 나와야 돼요. 36개. 그런데 여기 크기 3개는 벌써 하나, 둘, 셋에서 6의 3승이 돼버려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크기 2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전수조사 한번 설명했고 표본 설명했고 표본에서 크기 2, 3, 6, 5 이렇게 평균이다. 얘는 3개의 평균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크기 2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개념을 확실히 잡아요. 그러면 크기 2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주사위로 가지고 하면 너무 산수가 복잡하니까 3면체 주사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3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이렇게 3면체 0, 2, 4, 6이라는 3면체 주사예요. 자, 크기 2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크기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확률 분포표를 만드시오. 확률 분포표를 만드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주사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산수를 좀 편하게 해서 정사면체 주사위로 할게요. 그러면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이 짝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아까 두 개 평균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평균이니까 예를 들어 0, 2, 4, 6 이렇게 쓸게요. 그럼 0, 2, 4, 6 이렇게요.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확률분포표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 확률분포표 아니에요. 이거 짝 맞추는 거예요. 짝 맞추는 거야. 만약 이게 크기가 3이면 이렇게 못 그리겠죠. 크기가 3이면 예를 들어서 3면체 주사이지만 크기가 1이면 0, 0의 평균은 0 이렇게 쓰지만 크기가 3이면 0, 0, 0 이런 식으로. 만약 크기가 3이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0, 0, 0.
또는 0, 0, 2 이렇게 랜덤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크기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크기 2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선생님 평균해 볼게요. 평균 숫자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얘의 평균은 0, 1, 2, 3. 그 다음에 0, 1, 2, 3. 이 평균이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은 8 여기 8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 되고 여기는 3이 3 이렇게 되겠네요. 3. 그 다음에 6하고 2의 평균은 4가 되고요. 4의 평균은 4가 되고 여기 4 맞네요. 4 되고 6하고 4의 평균은 5가 되고요. 여기 5가 되고 6 평균은 6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이게 확률 분포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변형을 시켜볼게요. 얘를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제 확률 분포표로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되고 X바대가 되고 P의 X바로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우리가 표본이라는 거는 바를 붙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표본에서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0, 1, 2, 3, 4, 5, 6이 되는 거예요. 0, 1, 2, 3, 4, 5, 6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의 확률을 볼게요.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확률이 같지만 선생님이 이따 풀어주는 수능 문제는 여기 확률이 틀릴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어떻게 돼? 16분의 1 얘는 16분의 2 얘는 16분의 3 얘는 16분의 4 16분의 3 그 다음에 16분의 2 16분의 1 합이 1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합이 1, 2, 3, 6, 10, 15, 1 맞네요. 합이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P의 X 확률이 여기 3을 구하라 하면 요 16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P의 X바의 4를 구하라 하면 여기 16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표본에서의 크기 개념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봐볼게요. 선생님이 표본에서의 크기라는 건 두 개였었을 때 n이었을 때는 2분의 x1 더하기 x2다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n이 3이었을 때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그래서 x2 더하니까 여기는 확률 분포표 아니야. 그냥 짝 맞추기 편하게 쓴 거고 여기서부터 확률 분포표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계산을 하면 2x의 평균하고 2의 x바의 평균 요거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vx바는 n분의 vx. 자, 만약 논술 문제에서 vx바는 n분의 vx고 2x는 2x바하고 같다. 얘를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그러면 우리 봐봐.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까지 구하고 평균도 한번 구해주고 어떻게 돼? 분산에 어떻게 되냐면 저기 이 얘의 요 분산도 여기서 구해주고 여기 EX바도 구해주고 얘도 구해주고 얘도 구해줘야겠지. 그리고서는 요거를 증명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만들어 놔야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X의 PX 어떻게 돼? 0, 2, 4, 6 해주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요거 평균, 여기에서 EX, 여기에서 VX 구하고, 얘하고 구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줘 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이거는 다 구해. 이건 초등학생 문제니까. 초등학교 다 받아도 기초 문제니까. 그런데 이거를 못 구해서 애들이 틀리니까
이 통계에서 표본의 개념을 명확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하고 헷갈린 사람은 여기 잠시 포즈키 누르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개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 16분의 1, 2 이렇게 가지 말고 요거 달라지는 수능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2000년대, 13년이지 12년이지 나도 헷갈리니까 내가 문제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적어주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거 적을 사람은 약간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한번 지우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통계는 우리가 인문수리 논술에서도 너무 잘 나오니까 인문계, 자연계 구분하지 말고 다 잘 푸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잘 잡으면 수리 논술뿐 아니라 수능에서도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개념 한번 명확하게 잡는 걸로 좀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 칠판 마르는 동안 잠깐만 선생님하고 리마인드 해봐요. 우리 통계에서 첫 번째로는 EX하고 VX 저번 동영상에서 유도하는 과정,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건, 분산이라는 건 제곱 X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유도하는 과정까지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산확률 분포를 이해해야 되고, 연속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에서 특히 확률 밀도 함수가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또 올릴 테니까, 이렇게 영상을 너무 길게 가면 우리 수험생들이 좀 끊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서 좀 올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한 표본의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표본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수조사는 못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 근데 그 표본에서 크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강의예요. 다음에 선생님이 신뢰 구간을 설명할 때는 그러면 그 표본이 얼마만큼 신뢰스럽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 요새 대통령 선거 물어보면 신뢰 구간 뭐 3%, 뭐 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믿을 만한지를 물어보는 게 다음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능 문제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한번 읽어보면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았을 때 크기가 2인 확률 분포를 줬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대충 한번 그릴게요. 자세히 할 거 없이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확률 분포표를 주어졌어요. X바, P의 X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10, 2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2분의 1 A,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주어지고 크기 2로 표본의 크기가 2라고 하고 여기에서 2의 X 바의 평균이 18일 때 그 다음에 P의 X 평균 얘가 20이래요. 20. 이랬었을 때 아니죠. PX가 여기가 18이었을 때 선생님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얘가 이렇게 됐어요. P의 X바가 20일 때 확률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기 때문에 이 문제 개념은 금방 알아요. 지금. 자, 확률 분포표가 표본 집단이니까 이렇게 발을 붙여놨어요. 별량 10, 20, 30. 여기 이렇게 안 썼어도 보세요. 여기 합 이렇게 써도 항상 이 합은 1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확률값이니까. 그 다음에 크기가 2인 표본이에요. 근데 평균값이 2x가 18일 때 P의 X 20.
이 20의 이 값을 구하여라. 이 확률 값을 구하라. A 값을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2x의 평균하고 2의 x 바이 평균하고는 똑같다는 걸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합은 1이 되니까 a 값은 의미가, 여기 이렇게 더하는 건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곱해볼까? 10 곱하기 2분의 1, 20 곱하기 a. 우리 평균 구하는 거 너무 빨리 했나요? 선생님이 2x 이렇게 해볼게요. 2x는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10 곱하기 2분의 1, 20 곱하기 a, 3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가 얼마? 18이라 그렇게 주어졌어요. 5, 20a,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0a는, 15는 18. 자, 봅시다. 5,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이 a 값이 이렇게 금방 a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 텐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x를 할 때, px 반은,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좀 미안. 이게 x 바가 아니에요. 그냥 x였어요. 죄송. 또,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이렇게도. 선생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문제 잘못 쓴 게 더 기억에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 바가 안 붙어요. 바가 붙어버리면 A 값으로 바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X고 요게 PX예요. 그냥 모집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가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 요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바가 붙은 요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게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X, PX 다시 정정할게요. 선생님이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발을 모르고 붙였어요. 조심. 자, 이게 2000년도, 2010몇 년도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A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20A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A 넘어가니까 20이 넘어가 15, 2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0A, 20, 마이너스 2, A는 얼마? 5분의 1. A 5분의 1 나왔어요. 그러면 A 5분의 1 확인해 볼게요. A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여기 10분의 5 마이너스 10분의 3. 여기 10분의 3이네요. 여기 10분의 3. 10분의 3. 그러면 요거 그냥 다 10으로 통일할게요. 10분의 2. 그러면 여기 10분의 5. 그러면 10분의 5, 2, 3. 맞죠? 10분의 10 됐어요. 이제 A 값 구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서 크기 2개짜리예요. 크기 2개짜리 확률 분포를 여기다 살짝 만들고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 분포표인데 선생님이 얘를 예쁘게 한번 하지 않고 조금 무식하게 빨리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무식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10, 20, 30 얘 어떻게 되냐면 짝을 한번 만들게요. 10, 20, 30 이렇게 짝을 한번 만들게요. 지금 요거 자체는 확률 분포표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확률 분포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10, 20의 크기 1 했으니까 얘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요걸 구분을 해볼게요. 요거 구분을 하고 하면 여기 10하고 20 얘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20.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10. 여기 30 평균이니까 여기 15. 여기 20. 여기 평균이니까 15. 여기 평균이니까 20, 20. 여기 평균이니까 25, 25. 여기 평균이니까 3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서 선생님이 여기 확률 분포표를 다시 만들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x바 p에 x바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여기 얼마? 10, 15, 20, 25, 30 얘가 별량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바가 붙고 바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확률이 여기가 어떤 학생들은 또 이거 이렇게 한다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 여기 9분의 1, 9분의 1, 9분의 3,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따따따 붙여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구분해 주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똑같은 거지만 지금은 확률이 디퍼런트예요. 10분의 5, 10분의 1, 10분의 3. 물론 2분의 1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노가다처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일 때 뭐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20일 때 요거 하나, 둘, 셋. 먼저 20부터 해볼게요. 20이 나오는 거는 보세요. 20 묻히고 10, 20, 10, 30 붙이는 거예요. 요 경우 하나, 요 경우 하나, 요 경우 하나란 말이에요. 요 20부터 답부터 해서 구해놓고 나머지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20, 20이 붙을 때는 20, 20이 붙을 때는 얘하고 얘가 하니까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 요거예요. 그 다음에 30, 10은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3. 얘 더하기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3.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3. 여기도 마찬가지야. 30, 10이니까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3.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3. 그러면 얘는 100분의 5, 3, 15, 15, 15. 5, 3, 15, 15, 30. 30 플러스 4. 100분의 34. 그러면 50분의 17. 50분의 17. 얘 100분의 34로 그냥 쓸게요. 100으로 다 통일을 시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잘못해가지고 얘 어떻게 돼? 9분의 3 이렇게 하면 여기서 틀린 거예요. 왜? 아까 선생님이 했을 때는 3연체 주사에는 같은 게 두 개지만 여기는 디퍼런트야. 디퍼런트. 저 확률이 디퍼런트야. 그러면 10분의 10 한번 해볼까요? 10분의 10 하나니까 요거 하나니까 어떻게 돼?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5니까 여기는 100분의 5겠네. 15 해볼까요? 15? 20 곱하기 10, 20 곱하기 10, 20 곱하기 10이니까 20 곱하기 10 되니까 100분의 10이네. 100분의 10이 두 개 있으니까 100분의 10이 두 개 있으니까 100분의 10, 여기 10하고 여기 15 했죠? 20, 10이니까 100분의 10, 20. 25도 마찬가지네. 25도. 30분의 30하고 25 요거 두 개 있으니까 30하고 20, 30하고 20 두 개 있으니까 100분의 2, 3은 6, 12 이렇게 나오겠네. 12. 그 다음에 30 하니까 이건 10분의 3, 10분의 3이니까 100분의 9. 9. 다 합치면 또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크기 가지고 선생님이 이 두 가지 문제, 이거 아주 잘 만든 수능 문제예요.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확률분포표 요 바가 안 붙은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좀 잘못 썼어요. 바가 안 붙은 거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크기 2 문제 x바가 18일 때 p의 x바 20 값을 구하라. 답은 100분의 34, 50분의 17이지만 이 과정을 볼게요. 평균이 2x하고 바가 딱 같으니까 그대로 써서 우리 a값 5분의 1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었어. 5분의 1이니까 10분의 1로 일단 분모를 다 맞춰버렸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 2인, 요게 크기 2짜리예요. 요게 크기 2인. 이건 확률분포표 아니야. 이게 확률분포야. 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확률에서 여기에서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가 아니라 여기 확률이 10, 20, 30이 디퍼런트란 말이야. 여기가 만약 3분의 1, 3분의 1이라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디퍼런트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이었을 때는 얘 곱하기 얘. 15일 때는 얘 요런 거 두 가지. 20이었을 때는 얘 요런 경우 20하고 20이 붙는 경우 30하고 20이 붙는 경우 요렇게. 그래서 요 크기 개념. 자, 선생님이 크기 이 개념 설명했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봐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크기 개념 오늘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EX는 EX 바하고 똑같고 VX 바는 n분의 VX다. 그 다음에 당연히 포이슨 펄사는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의미 없고 크기 개념 문제 해가지고 정사면체 주사위 가지고 한번 설명했고 그거는 확률이 같지만 요거는 확률이 틀린 문제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오늘 크기 개념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 또 표본 가지고 실내 구간 길이 한번 또 설명하고 연소각률 변수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